제가 지금부터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부동산 경매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것 정도만 알아도 부동산 경매 쉽게 즐겁게 할 수 있다 라는 취지에서 짧게나마 10가지 정도를 추려서 전달하고자 합니다. 부동산은 시기를 사고 파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 시기를 판단하는 부분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뭐 팔 시기인지 매수를 해야 될 시기인지. 그런데 물건 검색하는 방법을 통해서 물건 검색의 방법을 통해서 시기를 어느 정도도 파악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현재 진행 중인 경매 사건만을 물건 검색하지 마라. 그러니까 물건 검색을 진행 중인 사건에만 국한하지 말고 낙찰 사례, 현재 낙찰되는 현황을 유심히 살펴보시라는 말씀인데요. 낙찰 사례 중에서도 거기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 몇 명 정도가 입찰을 했는지 또는 낙찰 금액이 얼마에 낙찰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유심히 좀 살피시다 보면은 부동산의 시기를 판단하는 데는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건 검색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만 국한하지 말고 낙찰 사례도 유심히 검색을 하셔라. 부동산 시기를 판단하시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두 번째, 시세를 파악하실 때 이런 말이 있거든요. 부동산 사건에 있어서 감정가는 믿으시면 안 됩니다. 감정가는 철저히 참고만 하시고 판단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시세를 본인이 직접 발품 팔아서 확인해야 되는데요. 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좋아한다든지 뭐 부동산 사무실에 가서 또 시세를 판단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직접 발품 팔아서 현장 답사, 임장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을 많이 하다 보면은 그냥 그렇게 많이 뛰어다니다 보면은 시세가 자연스럽게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인터넷 자료라든지 감정가 뭐 이런 등등만 믿지 마시고 장소에 임해서 현장 답사를 많이 하시면은 시세 파악하시는데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세 번째로 권리 분석이 어려워서 경매를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실제 진행되고 있는 경매 사건을 보면은 권리 분석이 특별히 어려운 물건은 10%도 채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90% 이상은 권리 분석 자체가 필요가 없는 물건들이 대부분인데요. 조금만 관심 가지고 공부하시면은 권리 분석은 너무나도 쉽다? 뭐 90% 정도는 권리 분석을 안 해도 될 정도니까 권리 분석에 대한 어렵다, 권리 분석이 어렵다라는 어떤 그런 편견은 버리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느긋할수록 좋다라는 건데요. 입찰에 너무 입찰 후에 낙찰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배찰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소신껏 입찰하라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소신껏 입찰하시고 배찰하시더라도 또 다음 기회를 노리시고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다는 말씀인데요. 조급해하지 말고 느긋하게 부동산 경매 시장에 임하라 이런 말씀이고요. 다섯 번째, 특수 물건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특수 물건을 하게 되면은 돈을 또 많이 벌 수 있다. 뭐 특수 물건이라고 한다면은 유치권, 법정지상권, 지분경매 뭐 등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실제 특수 물건을 통해서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다소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 되겠죠. 하지만 돈을 번다라는 게 그렇게 흠이 많은 부동산만 도전해서 싸게 사서 돈을 번다라는 생각은 좀 버리시고요. 부동산 본연에 숨어 있는 가치를 발견하실 수 있다면 굳이 특수 물건은 하지 않더라도 즐거운 경매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또 전달해 드립니다.
자, 다섯 번째까지를 했다면은, 경험을 하셨다면은, 여섯 번째는 일단 저지르는 게 중요합니다. 저지를 때도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돈, 소액으로 한번 저질러 봐라는 겁니다. 이 경험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는 부동산을 이론의 학문이 아니고 경험의 학문이다라는 말로서 대신할 수 있는데요. 일단 소액으로 저지르다 보면은 그 소액 한 건이 여러 가지 경매에서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과정은 다 들어 있습니다. 큰 금액일 때 뭐 많은 경험을 한다. 그런 건 꼭 아니거든요. 아무리 소액이라도 경매 진행 절차, 과정, 운영상에 있어서 배울 점들은 속속들이 다 배울 수 있다라고 본다면은 일단 한번 경험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소액으로라도 일단 한번 저질러 봐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소액으로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일곱 번째, 명도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명도는 내가 잔금을 냈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이전을 했다. 소유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 아파트라든지 예를 들어 보면은 뭐 전 소유자라든지 세입자 이런 부분들을 내보내야 합니다. 이럴 때 뭐 명도한다라는 말을 쓰고 또 명도가 많이 어려워서 경매하기가 좀 두렵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명도의 원칙은 대화와 타협입니다. 그냥 그렇게 가서 많이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명도 어렵지 않게 끝이 나는 경우가 워낙 많습니다. 그러니까 명도의 원칙은 대화와 타협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부딪혀보고 또 상대방의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면은 그냥 그렇게 쉽게 해결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자신을 가지시고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덟 번째는요, 제가 부동산은 팔지 마라. 부동산은 파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누군가가 내 부동산을 간절히 매수를 희망할 때 그때 팔아라는 뜻입니다. 일단 하나 샀으면은 쭉 오랫동안 보유하시다 보면은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의 뭐 흐름을 지켜보면은 항상 그냥 그렇게 조금씩 올라왔던 게 사실이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게 맞거든요. 뭐 그렇다고 보면은 보유하면 보유할수 좋다. 그러니까 굳이 하나 샀으면은 팔려고 노력하지 말고 누군가가 간절히 내 부동산을 원할 때 그때 제값을 받고 팔아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홉 번째는 너무 예측하지 마라라는 건데요. 부동산은 예측이 아니고 대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측이 아니고 대처를 잘하라, 대응을 잘하라. 사실은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일은 상당히 불확실하고 예측도 불가능합니다. 그때마다 일어나는 순간에 있어서 대처를 잘 한다라는 것은 물론 뭐 경험을 많이 쌓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은 되는데요. 너무 예측하지 말고 대응을 잘하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마지막으로 열 번째, 욕심을 버려라라는 말씀인데요. 부동산의 가격은 철저하게 시장이 결정할 뿐입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원한다고 해서 가격이 많이 오르고 또 제가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가격은 또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해서 일단 한번 샀으면은 욕심은 버리시고요. 가격은 시장이 결정하니까 조그마한 수익이든 많은 수익이든 그냥 그 자체에서 만족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부동산 경매에 임하시면은 즐겁고 행복한 재테크를 이루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훌륭한 재테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